자,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성상훈의 톡톡 세계사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했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특별한 우리 저 손님을 모시고 북한 전문가 김규민 감독님을 모시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북한 전문가라니까 뭐 어느 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왔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뭐 북한에 살다 오신 분들이 최고 전문가죠. 뭐 우리나라 그 북한 뭐 관련 전문가들은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국내 언론들 자막 다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가 서류 가방 들고 왔다. 김정은이가 오늘 뭐 먹는다. 뭐 먹었다.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예, 정말 수준이 낮은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보니까는 CNN에서는 그냥 미국하고 북한의 정상회담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 그냥 노멀한 그 방송들을 내보내나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광고 잠깐만 하나 찍고 예. 자유통일 칼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제1기 수강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 칼리지는 자유통일을 기초로 북한 재건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통일한국이 21세기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는 인큐베이터이자 자유통일을 바라는 애국시민들의 교육 현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기간 및 혜택이 총 13주이고 2018년 6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3주네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 마지막 주에는 이제 수료식이 진행되고요. 1단계 기초과정은 자유통일 코디네이터 자격이 부여되고 2단계 심화과정은 자유통일 지도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정원이 60명이고요. 네이버에서 자유통일 문화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유통일 문화원 검색하시면 되고요. 입회비가 30만원, 그리고 지원 기간이 지금부터 6월 20일까지네요. 20일까지고 그리고 자유통일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www.clr.or.kr www.clr.or.kr에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입회 문의는 02733-9905 02733-9905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충근 박사님도 나오시고 강사진이 김정인 박사님도 있고 이해란 박사님, 이정훈 울산대 교수님 등등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님,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런 분들 또 북한 컴퓨터공학과 우리 교수를 하셨던 우리 또 사이버전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나오십니다. 임수환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편집국장님 이런 분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자, 많이 신청하십시오. 자유통일 문화원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되니까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좀 할까요? 예. 일단은 미국 회담을 보면서 행복해할 사람들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전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슬픕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든 북한 정권은 또 이제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들었을 때만 해도 당장 이제 망한다고 스스로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던 북한 정권이 이제 결국 또 살아나게 되고요. 살아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기들이 했던, 그러니까 실제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하라고 해서 했던 정책들이 실패되는 경우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수없이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숙청하고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예로 심화도 사건 때도 지가 김정일이가 하라고 지시를 놓고선
그 최모라는 안전성 국장과 그 사람을 마지막엔 처형했고요. 그 사람을 예.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뭐 그 화폐 교환 때도 역시 지가 하라고 그래놓고선 틀리니까 망모라는 장관 그 예. 걔를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공개 처형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정책 실패 때문에 죽였는데 지금 저 미북 회담이 만약 이제 진행돼서 저렇게 다 보여지고 있고 이제 저 김정은이가 돌아가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도장을 찍었으니까 예. 아니 실행 안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만 냅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김일성이 때부터 쭉 해오던 정책 아닙니까? 핵무장하는. 예.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 대에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했는데 예. 그걸 미국이 없애라고 그러니까 없애야 되겠어. 그러니까 없앨게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이 뭐 저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 지금 와서는 그냥 아무 없던 일을 하자고 하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령님이 우리가 핵으로서 이제 뭐 미국을 뭐 물리칠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 결속을 다 단결을 강화했는데 결과적으로 핵이 없어져 버리면은 예. 야 이때까지 우리 못 먹고 못 살고 뭐 그죠. 굶주리고 참았는데 이게 뭐야? 김정은이 개새끼네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분이랑 같이 이제 저녁에 소주를 한잔 했는데 예. 이제 그분은 이제 하시는 일이니까 이제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 북한 공작원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보를 캐오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술 먹으면서 야 니네 김정은이 뭐하고 말하게 되면은 아씨 그러지 마. 그렇게 그 말 못하게 했답니다. 한마디로 그래도 내 오야지다 뭐 이 뜻이겠죠. 근데 지금은 말하면 냅뒀답니다. 그냥 뭐 그렇겠지 뭐 그렇대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오야지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정도로 돈 우선이랍니다. 그 정도로 북한 내부가 지금 붕괴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그 엄청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사실은 대부분 다 그 국가가 그 당국이 뭐라고 그러든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먹고 사는 상황이 돼 있었고 지금 김정은이가 저게 똥줄이 탔던 이유는 사실은 김정은이가 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공권력들 있잖아요. 그 뭐 공무원이나 보위부나 뭐 그죠. 군대나 이런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뭐 4명 오다가 굶어 죽었다는 게 제대군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각자 알아서 열차가 한 7일쯤 갈 테니까 한 7일쯤 먹을 거 가지고 가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줘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권력 계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죽는 거는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 뭐 주고받자요. 2,700만 중에서 김정은이 입장에서 그죠. 그냥 일반 뭐 국민들이야 개돼지나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권력을 유지해주는 그죠. 이제 뭐 보위부나 그죠. 이런 공권력은 이게 다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공권력이 지금 굶다 보니까 굶고 힘들어지다 보고 또 옛날에는 뭐 김일성이 생일, 김정일이 생일 때 이렇게 선물도 뭐 내려보내고 뭐 삐까뻔쩍한 차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보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충성의 끈이 굉장히 느슨해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명절 되게 되면 뭐 이게 박스를 지함으로 막 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또 특히 이게 젊은 친구 아닙니까? 젊은 친구다 보니까 젊은 친구라는 게 누가 젊은 친구? 김정은이가 젊은 애다 보니까 이게 이 장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김정은이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랑 같이 커왔기 때문에 김정일이랑 존경할 만해도 했겠지만은 김정은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숙청 작업 진행하고 이러는데 제일 참 가슴 아픈 거는 저렇게 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이거 니네 때문이야 하고 핑계를 대야 독재자 입장에서는 난 잘못 없어. 사실은 난 안 하고 싶었어. 근데 얘들이 하자고 해서 온 거고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장성들을 그죠. 그럼 장성들은 그런 또 자기들의 치부를 또 숨기기 위해 가지고 그죠. 그 밑에 있는 또 수많은 국민들을 죽일 거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되게 되면은 또 이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 저게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게 동료가 안 일어나잖아요. 예.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누구마다나 그 승냥난 때 대기근 때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예. 나는 정말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예. 왜 당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한 사람들은 잘 사는데 예. 당에서 하라는 사람들은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냐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똑같은 게 또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참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미국도 저 상황이 되면은 한동안 아마 인권 문제를 거의 거론 안 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참 참담합니다.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손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뭐 미래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만약에 미국 관계가 저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예.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의 북한 인권 문제는 예. 북한 내부의 문제였고 사실은 어떤 한국 정부만의 문제였어요. 예. 그런데 미국도 물론 끼어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는 외곽에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사실. 예, 직접적으로 미국이 뭘 한다는 게 해봤자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예. 저렇게 되게 되면은 최소한 뭐 북한 정권을 지켜준다면은 예. 뭐 미군이 북한에 진주를 하던가 예. 주둔을 하던가 아니면 뭐 최소한 미국 용사 관계라든가 대사 관계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북한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미국이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거를 인권 문제를 네. 제기를 안 하면은 미국도 같은 그죠? 예. 같은 놈이 돼 버리네요. 예. 그 사람이 독재자를 살려주고 있는 거고 독재자를 예. 보호해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그죠? 미국이 예. 묵시적 수락 내지 그죠? 묵인하는 뭐 예. 그렇게 돼 버리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도 거론을 그죠? 예. 못하게 돼 버리는 상황이 그죠? 생기는데, 예.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일 심한 데가 지금 북한인데 예. 그 독재자와 협상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단독 회담으로 뭐 둘이서 걸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 참담함이 어쩌면은 좀 뭐 가셔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는 것이 저렇게 되게 되면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어쩌면은 그거는 좀 불행 중 다행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백두 돼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에서 있는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좀 이게 감정의 차이가 이게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소위 말해서 북한에다가 군대를 파견해서 김정은이를 보호하든 어찌든 간에 미국의 입장은 북한 지역에다가 군대를 파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군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군비를 증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파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측면만 바라보는데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 얼마나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또 이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주고 나갈까. 예. 지금 그게 걱정되시는 거 그죠. 아닙니까? 그렇군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미국의 그 정부 관료분들 그리고 뭐 CIA 요원분들 그리고 우리 혹시라도 그쪽에 끈이 닿아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눈 감아버리면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 중국 공산당이 장기 적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태클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예. 저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예. 이제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게 소화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게 참 저렇게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 바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 김정은이가 자기 모든 권력을 내려놓던가 둘 중에 한 가지만 남은 거잖아요, 이제는. 그죠. 뭐 또 자기 치부 덮으려면 많이 죽이든지 그죠. 공포 정치. 네. 중국이 뭐 이 7년에 한 번꼴로 네. 사람들을 국민들을 대거 숙청을 하고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모든 거 내놓고 망명 가든지 뭐 두 개 중에. 근데 저렇게 돼버리면은 저기 돌아가가지고 사실상 김정은이는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뭐 경제를 우선으로 내세우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경제를 주저앉히면서 국방 어떤 군사적인 부분에 올인해왔잖아요. 김정일 때까지는. 그러면은 이거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군사라는 거는 어차피 그 장군 밑에서 다 이렇게 크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권을 쥐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뭐 김정은이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대대적인 군부 숙청이겠죠. 그러면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갈 거고 그런데 그 감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인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기서 김정은에게 충성했던 애들이 잘려나가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장성이라는 가치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도 사람이고 인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지만은 분명히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 어디다가 북한이 핵 미사일이라든가 세균 어떤 그 무기를 제일 많이 숨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북에서 오신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왜냐면은요, 다른 곳은 사람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이 왕래하는 사람들의 눈이 있고 그런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반할 때 굉장히 그 신중을 요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차들도 엄청나게 동원이 될 거고 그래서 운반을 해야 되고 거기다 갖다 놓기 때문에 또 엄청난 사람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막아 훔쳐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그 동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아 저희가 뭔가 이상해졌네 하는 걸 분명히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땅 속에다가 묻어놓는다고 해도 일반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는 사실은 그 갈 때 올 때 다 뭐 들키죠. 올 확률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정치범 수용소는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번 놈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이런 핵탄두라든가 세균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일 만들기 쉬운 곳도 그쪽이고 거기는 뭐 주변이 방사능이 오염돼도 뭐 어차피 죽일 놈들 죽는 건데 뭐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것이 연구하기에도 좋고 만들기에도 좋고 숨기기에도 제일 좋은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도 좋고 실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북한에 존재하는 정치범 수용소는 가장 어떠면 철저하게 보안이 되는 어떤 생산 시설이고 실험 시설이고 은폐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뭐 벌애들 다 죽여버리고 어디다가 그 터널 뚫는 애들도 걔들 데려다가 또 뚫어놓고 걔들은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터널의 위치는 만든 놈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전 세계 누구한테 물어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한 놈만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역대 수없이 많은 황제들이 무덤을 파고 했던 일이 그거 아닙니까? 무덤 파고 나중에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북한의, 미국의 관리 여러분, 그리고 CIA 우리 직원 여러분,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걸고 넘어지면서 정치범 수용소를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핵탄두나 화학탄이 거기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반드시 걸고 넘어지시기 바라고 걸고 넘어지면서 거기를 조사를 하자고 그죠.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정치범 수용소만큼 인권 문제에서 사각지대는 없잖아요. 예, 하지만 북한 전체가 감옥이지만은 북한 전체가 감옥이지만은 특히 북한에 존재하는 정치범 수용소는 감옥 중에 감옥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그런 곳에 인권을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이번 미북 회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숙청돼 가지고 또 거기로 수감이 될 거고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김정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이제 그 김일성이가 넣었던 거고 나는 텅크에 꺼내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쉽지요, 사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떠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 세계다 외치고 있는 것도 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 걔들이 거기서 더 심하게 당하던 사람들도 많을 텐데 수용소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죽이던가 밖으로 나오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20만이라는 걸 죽인다는 것도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 2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만 나와서 이 사람들이 그럼 나와가지고 뭐 나가서야 그러겠죠. 아유 김정은 장군 만세 부르겠죠. 그거 살려준다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와가지고 조금만 살다 보고 또 이제 미국하고 어떤 미북 회담이 계속 진행될 거고 그러면서 미국도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할 거고 거기서 만약에 정말로 뭐 신의 도움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정말로 어떤 북한 인권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은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될 거고. 그러니까 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참 슬프지만은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님이 참 이게 근데 말하면서도 참 불쌍해지는 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걸 말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님한테 내가 이런 걸 부탁해야 된다는 게 참 할 말은 없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님이 정말로 좀 지금 오늘 당장 못 하셨더라도 다음 기회에 미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떤 북한이라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과 지금 이렇게 회담을 하고 잘 되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북한을 정말 확실하게 바꾸고 정말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 같이 나오고 그러려면은 그것의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거는 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권 문제 해결에 좀 이제는 잘 되지 않았습니까? 뭐 핵 협상도 잘 되고 하니까 이제 좀 인권 문제 해결에 이제는 좀 더 나서주기를 참 간절히 바라야 될. 참 이게 난감한 게 이런 거를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바라야 되는데 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거를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김정은이 만나러 대통령이 월북해 버렸어요. 알리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월북하고 뭐 살인마 껴안고 좋다고 하고 자기가 인권 변호사고 무슨 뭐 인권 변호사로 그렇게 난리치고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제주 4.3 사건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놓고는 뭐 법을 만들어서 말하면 처벌하게 하겠다. 이 완전히 북한식 발상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뭐 자기는 또 북한에 넘어가고 또 북한의 헌법에 나오는 사람 중심이라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한국 헌법에다 집어넣겠다고 했다가 결국 뭐 무산은 됐지만은 그리고 민주당도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사실 이 뭐 북한 대변인인지 북한 이중된지 북한 뭐 똘마니 위성 정권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말씀하니까 더 두려운 게 이제 좀 있으면은 김정은을 공식적으로 욕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야지 뭐 평화 무드가 이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제가 오면서 고리를 봤는데 어떤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데 정당 뭐 이거 또 누가 뭐라 그럴까 봐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정당 이 선거 캠핑 포스터인데 가자 평양으로 뭐 무슨 평화가 왔다 뭐 가자 평양으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참 그걸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즐기고 있는 이 평화의 밑바탕에는 예. 북한 사람의 죽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시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 우리는 행복하다고 지금 만세 부르고 있는 꼴이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를 위해서 서를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또 훌륭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대를 위해서 서를 희생해야 된다면은 예. 그게 진짜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라면은 사실은 국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대를 위해서 일본하고도 그만해야죠 이제는. 아, 그죠. 예. 그리고 대를 위해서 이제는 과거는 묻어야죠. 예. 5.18도 그렇고 과거는 빨리 물고 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는 캐내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면서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죽음은 아유 그건 뭐 좀 우리 잊자고 그러게 되면은 이거는 솔직히 개소리잖아요. 정말로 욕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그런 멍멍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냥 간절히 원하는 거는 예. 트럼프 대통령님이 정말로 뭐 이번에 큰 건 한 건 하셨으니까 예. 이제는 정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번산인 미국의 어떤 그 위치에 걸맞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늘 해왔던 어떤 미국의 스타일에 맞게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거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예. 특히는 또 그게 핵 문제와도 분명히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뭐 여러 그죠? 가지 숨겼을 예. 수도 있고.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미국이 말하는 어떤 당위성도 생길 거고 예, 예. 정말 그게 그렇게 하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의가 그러니까 정말 어떤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 미국의 중간 선거나 예. 차기 대선을 노려서 그냥 쇼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님이 좀 제발 지금 제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잠깐 참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규인 감독님, 아유, 오늘 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가고 나서 또 어떤 분이 후원을 하셨나 보죠. 예. 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80만 원 후원 받았다고 하니까 200만 원 채워주신다고 예. 20만 원을 또 입금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이 기회를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 뭐 1,000원, 2,000원, 뭐 만원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그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여기 화면을 쓰지 않았지만은 65인치짜리 그 모니터도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물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응원의 댓글 뭐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 계신데 어쨌든 간에 이 한국에서 이 대중국 반중 방송, 반북한 방송, 반공산주의 방송을 하는 데는 뭐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죠. 예. 큰 메이저 언론들이 뭐 메이저 아니라도 보수 내에서도 정규제 TV나 뭐 신의 한수나 뭐 혹은 뭐 뉴스타운이나 뭐 황장수나 뭐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반북한, 반중국 그리고 반공산주의 이런 방송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이 또 그런 쪽은 또 요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뭐 사실 이런 거 하니까는 이 뭐 테러 위협도 사실은 좀 있어요. 사실 저희만 제거해버리고 입을 막아버리면은 누가 떠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인권, 북한 인권 그리고 이 인류 보편의 보편적인 그런 인권과 인류 공동의 번영 뭐 이런 뭐 속된 말로 돈은 안 되는데 숭고한 가치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 안 가는 길 가려고 하니까는 힘들어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돈도 잘 벌고 나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고
돈 잘 되고 잘 나가게 되면 뭐 하시라고. 그 사람 욕할 필요 뭐가 있냐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아니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최고지. 그게 뭐 그죠.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으면 그러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방송 해가지고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아마 우후죽순으로 아마 생겼겠죠. 부지건너 하나 지금 다 방송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한지 끝나 하나씩 이게 북한 인권 방송하겠죠. 그죠. 안 하는 이유가 안 하는 이유. 돈도 안 되고 무슨 뭐 속된 말로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클릭수도 안 나오고 네. 하니까는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북한에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철수하면서 다시 이렇게 일사후퇴하면서 다시 내려올 때 평양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참 그게 70년이 넘어서 70년 다 돼가는 뭐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뭐 선거 결과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선거 정치 전문 방송도 아니고 하지만은 이 국가 안보 이 참 북한 인권 중국의 인권 이런 부분들은 인류 공동의 인류 전체가 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화 변호사 민변 분들도 이런 북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님 중국 공산당 당대회 가서 그 연설하지 마시고 좀 인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